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녹화하는데 이제 곧 이제 컨트리뷰션 하겠죠. 작년에도 4월 지나서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하기 전에 테스트로 한번 오랜만에 올려보려고 합니다. 크롬이 뭐가 새 기능이 나왔나 보네요. 우선 표준 프레임워크 GOV 포털러 가고 표준 프레임워크 포털 다운로드에 개발 환경이 우선 필요하거든요. 4.x 우선 개발자용 개발 환경을 저는 다운을 받을 거고요. 다운 시작됐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1.4기가인데 그리고 저는 서버용 개발 환경도 윈도우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다운로드를 걸어 놓고 제가 작년에는 이제 여기서 했는데 올해는 다른 데서 하려고 하거든요. 25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4.3.0 컨트리뷰션 할 거를 이제 내년에는 26년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이번에 저는 셀레늄 단위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웹 애플리케이션 자동화 및 테스트를 위한 포터블 프레임워크래요. 되게 좋더라고요. 셀레늄 사이트고 여기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게링 스타디드에서 밑에 보면 여기가 유징 셀레늄인데 맨 밑에 보면 이렇게 최종 소스가 있거든요. 주소 타이틀 갖고 와서 한번 어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 텍스트에다가 셀레늄이라는 값을 넣고 서브밋 버튼 클릭 하면 거기서 뭐 이런 엘리먼트에서 밸류를 갖고 와서 어서하는 거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선은 게시판 생성 관리라는 게 있어요. 요걸로 이제 목록하면 그리고 등록하면 상세화면 수정하면 요거 하는 게 제 목표고 여기 이제 게시판 생성 관리 있죠. 요거 말고도 여기 목록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어디에 있냐면 개발 가이드의 공통 컴포넌트 4.3이 아니죠. 잘못 왔네요. 개발 가이드에 제가 공통 컴포넌트인데 잘못 눌렀나봐요. 이제 공통 컴포넌트 별 가이드에 보면 요것들을 다 해야 되거든요. 요걸 한번 순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다운이 되고 있네요. 뒤로 가서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요쪽 사이트 가서 받아왔거든요. 저는 요거를 쓸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포크를 하니까 이제 메인에서는 안 돼서 요 밑 오른쪽에 이제 조직을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 조직을 추가하니까 요 이름을 여러 개를 이렇게 바꿔서 쓸 수 포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사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선 브랜치는 저는 다 가져왔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있으니까 브랜치를 한번 볼까요? 메인 브랜치 있고 실제 컨트리뷰션에서 이제 또 작업을 하겠죠. 저는 얘를 브랜치를 이제 기능 브랜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거고 이렇게 있네요. 근데 아직 이 컨트리뷰션이 그거 이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준비가
보면 아직 작년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2004년. 근데 메인을 가보면 메인하고 4.3은 이미 정리가 돼 있습니다. 요거 아마 곧 정리해 주실 것 같아요. 볼까요? 여기도 4.3은 이렇게 됐죠. 파이널. 요 근데 메인하고 4.3하고는 이제 똑같겠죠. 저도 비교는 안 해봤지만 좀 틀린 것 같기도 하네요. 여기는 4.3.0 파이널이고 메인은 뭐라고 써 있었죠? 여기 뭐가 하나 더 있네. 머지 풀. 뭐를 했나 한번 볼까요? 4.3에서 여기 머지 했다 그건가 봐요. 이동은 안 되네요. 갑자기 먹통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뭔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지금 닫을 순 없고 거의 다 됐네요. 아, 왔네요. 그리고 저는 컨트리뷰션에서 작업을 할 거라 이제 여기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로그인은 녹화 안 할 때 하고 여기서 또 이제 싱크 맞춘 게 있잖아요. 싱크를 맞춰야 되고 아직 뭐 검사하고 있나 보네요. 다 다운은 받았는데 얘가 이렇게 좀 잡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얘는 완료 완전 됐고 바이러스 검사도 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완료가 됐으니까 우선 개발 환경이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 개발 환경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반디집으로 압축 풀기에서 C 드라이브에다 할 거거든요. C에다가 압축을 풀 거고 그리고 서버용 개발 환경도 반디집으로 압축 풀기 컴퓨터 C 드라이브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풀겠죠. 얘도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저 두 개 눌렀는데 왜 한 개밖에 안 보이지? 대부 C가 안 보입니다. 풀리고 있나 한번 볼까요? 정말 제 PC가 좀 느린 것 같네요. 이게 막 버벅대지? 저는 이제 오라클 버추얼 박스에서 하고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얘도 풀리고 있어요. 어디서 풀리는 거지? 아, 여기 이제 떴네요. 컴퓨터가 뭔가 좀 느린가 봐요. 저는 개발 환경을 이렇게 두 개를 쓸 겁니다. 요거는 작년에 했던 거고 이렇게 두 개를 쓸 건데 압축이 풀려지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바꿀 게 있거든요. 아파치 메이븐 로컬 리포지토리를 바꿀 건데 이게 좀 정리가 됐어요. 요 젠킨스도 이렇게 원래 작년 거는 4.2.0 얘는 톰캣이었는데 다 이제 자바로 실행하는 걸로 다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써봤는데 또 3.4로 빠지는데 요거는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이디 하나로 여러 명이 쓰던가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요거보다는 제가 찾아보니까 SVN 아파치 SVN 사이트가 있죠. 요거 서브 버전 줄여서 SVN이라고 부르나봐요. 바이너리 가보면 실제 리눅스에서는 유민스톨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쓰고 저희는 윈도우니까 윈도우에 가보면 종류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거 있는데 요거는 돈을 줘야 여러 명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안 해봤는데
얘는 클라이언트라고 써 있어서 얘는 안 했고요. 토토이즈도 저도 요것도 쓰는데 얘도 저는 클라이언트로. 근데 여기에는 클라이언트라는 거는 안 써 있네. 안 써 있죠. 그리고 요것도 클라이언트라고 써 있어서 얘도 안 했고, 요 크리타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웬 디스코 요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사용을 이번에 하게 됐거든요. 윈도우에다가 SVN을 구성을 해야 돼서 개발 서버 가보니까 얘가 무슨 뭐 회사 같아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고마운 거죠. 이렇게 좀 잘 쓸 수 있게 해주셔서. 여기에 보면 윈도우즈 버전이 있거든요. 리눅스 버전도 있는데 리눅스는 굳이 요거 말고 윰 인스톨로 하면 되니까. 여기도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나눠 있는데 저는 요 서버만 필요해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EXE로 설치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윈도우 서비스 등록도 됐고, 여기에 또 아파치도 깔려요. 그래서 이제 자체 개발 서버에 개발 포털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아파치를 통해서 SVN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압축이 다 풀렸을까요? 아직도 안 풀렸네요. 그럼 이제 풀리고 있는 동안 다시 돌아와서 요 빈에 가보면 여기에 엔트랑 메이븐하고 이제 JDK가 들어있는데, 저 엔트도 저는 잘 쓰거든요. 이제 아파치 메이븐으로 클린 패키지로 와르를 만든 다음에, 와르 만들면 거기에 이제 폴더도 있잖아요. 걔를 저는 엔트로 이제 웹아스 소스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그 정적 소스는 웹서버로 이렇게 타르.gzip으로 묶어서 이렇게 보내고, 동적 소스는 와스 쪽으로 보냅니다. 느려가지고 들어가지가 않네요. 여기 들어와서 컴프, 저는 얘를 수정할 거라 제가 여기서 뭐 수정했다는 것 남기려고 이렇게 항상 백업 항상 받아야 되잖아요. 작업 전에는. 그리고 요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에디터로 열었습니다. 근데 안 열리네요. 엄청 느리네요. 우선 나머지들은 다 닫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하던 거 오랜만에 이거 버추얼 박스 켜서 하고 있거든요. 모두 아니요. 여기서 제가 필요한 거는 이 로컬 리포지토리거든요. 이걸 안 하면 사용자 쪽에 이렇게 생기잖아요. 디폴트가.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요거 복사해서 갑자기 재채기가 나네요. 네. 여기에 이렇게 로컬 저장소를 지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보통 개발 환경을 압축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반디집으로 압축하기 하면 요 폴더 포함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 뭐 이름을 줘서, 잠깐만요. 이름을 이렇게 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반디집으로 압축하기 해서 붙여놓고 버전 2025.04.22 하고, 얘는 CI가 아니고 같이 포함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것 같아요. 이러면 요거 그냥, 그리고 반디집이 7집이 훨씬 압축이 잘 되더라고요. 용량이 많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7집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 개발 환경이 이제 퍼블릭이 아니고 프라이빗이면 암호 넣어서 이렇게 합니다. 네,
연습이니까. 컨트리뷰션이니까 오픈이니까 이렇게 할 거고, 아직 세팅 전이니까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바탕화면에 있는 거를, 얘는 이제 기존에 썼던 거니까 지우고요. 이제 바로 가기가 필요하잖아요. 요거를 저는 보내기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한 번 더 합니다. 보내기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그래서 얘는 요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이거를 압축 한 데서도 써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여기로 잡으면 되겠죠. 네, 디폴트로 여기 딱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누르시기만 하면 될 거예요. 이 이미지는 매년 틀려지더라고요. 버전도 틀려지면서 이미지도 다 뭐가 지구가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네요. egoveframe.go.kr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프레임워크 해주는 데는 제가 외국은 안 난 것 같지만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표준이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이제 덜어주니까. 자체 솔루션이래. 프레임워크가 없으면 이렇게 공통 컴포넌트 아니고 표준 프레임워크 선택하시는 것도 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또 표준 프레임워크 센터에서 MSA도 원래 교육용만 있었잖아요. 실제 이제 공통 컴포넌트 그거를 이제 해주셨더라고요. 요거.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를 틈나는 대로 해볼 건데, 다 부트에 JPA에 클라우드, MSA 23종이거든요. 우선은 그래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도커, 오픈서치, 파이썬, 요것도 한번, 여기 있네요. 권한, 게시판, 설문도 들어갔네요. 코드 중요하죠. 공통 코드. 요거를, 그리고 요것도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MSA 프로젝트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클립스가 드디어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게 좀 몇 가지 있죠. 요 설정도 좀 같이 배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표준을 잡아서 우선은 밸리데이션은 저는 끌 겁니다. 요거 너무 느려져서 밸리데이션 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메이븐의 유저 세팅이죠. 이쪽에 생성이 되는데 저희는 이쪽이 아니고 서버용 개발 환경에 빈에 메이븐에 컴프에 세팅 하면 이제 이쪽에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한번 가볼까요? 아직은 .m2가 없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깃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쇼에 깃 관련된 데 가서 깃 리포지토리, 우선은 저는 소스 트리를 좋아하는데 이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우선 여기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뒤로 다시 가서 제가 포크 받은 곳으로 이동하고, 저는 이제 컨트리뷰션을 할 거라서 이게 되나? 이렇게 안 되죠. 요거 카피하고,
클론 git 리포지토리 하면 자동으로 되죠. 그러면 이거를 체크를 해야겠죠. 유저는 저는 이메일 주소로, 이거는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패스워드 넣으시면 되는데 제가 노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잠깐 일시정지한 다시 녹화를 재개했습니다. 우선 패스워드는 넣었고요. 저는 전체를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실수했네요. 저는 여기다 안 할 거고 이제 워크스페이스 밑으로 저는 넣고 싶거든요. 근데 쟤도 바꿔도 되는데 못 바꿨으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하겠습니다. 이 밑으로 저는 넣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git 관련된 것들을 다 이쪽에다가 다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겠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벌써 20분이 돼가네요. 원래 처음에 이제 개발 환경 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죠. 개발 환경 구성, 설치. 그리고 저는 소스 트리를 쓰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이클립스에서 소스 트리에서 받아도 되고 이클립스에서 받아도 되는데 좀 버벅거리네요. 저는 이번에는 이클립스에서 클론 받고 소스 트리에서 한번 열어서 소스 트리로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58%면 아직 좀 남았네요. 이제 브랜치를 이제 메인을 컨트리뷰션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좋은 소식은 셀레님이 제가 작년에 이제 했는데 실제 소스에 그 자르 디펜던시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셀레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셀레늄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클론이 다 된 것 같네요. 메인이죠, 컨트리뷰션이. 그러면 얘를 제가 아까 소스 트리를 열었는데 안 되니까 소스 트리에서 더하기 버튼 누르고 탐색기에서 이거 작게 한 다음에 요거를 끌어다가 요렇게 하면 여기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방금 한 게 요거죠. 더블 클릭 하면은 딱 열립니다. 네, 열렸습니다. 그러면 원격에서 얘를 또 갖고 와야 되잖아요. 체크아웃 하겠습니다. 메인을 고치면 안 되니까 컨트리뷰션은 컨트리뷰션 브랜치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컨트리뷰션으로 바뀌었고, 근데 뭔가 좀 이상하네요. 뭐가 이렇게 커밋이 엄청 많이 생겼네.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무슨 네. 좀 느려서 그런 거죠. 네. 히스토리 보면 아이고, 요거는 작년에 쓰던 거라 끌게요. 요 히스토리에서 보면 4.3으로 얘도 준비가 다 된 거 같네요. 여기 4.3 파이널이라고 컨트리뷰션은 된 거 보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해도 되나봐요. 아직 이제 공지가 여기에 가면 공지사항에 아직 뜨진 않았는데, 그래서 컨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컨트까지 한번 해볼까요?
나 컨트리뷰션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컨트리. 얘네들은 왜 나오죠? 내용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제목으로. 그러면 보통 이렇게 뜨잖아요. 작년에도 컨트리뷰션 관련된 것들이 좀 많았네요. 여기 이제 뜨면은 저는 할 생각이거든요. 올해도 25년 거 이렇게 뜨겠죠. 작년과 똑같이 저는 소스 코드를 보통 해서 오류, 버그 수정, 기능 추가는 거의 없고, 저는 이제 단위 테스트 추가 이런 건 있습니다. 그리고 뭐 PMD 이런 것들. 그리고 올해는 좀 스로우즈 익셉션, 캐치 익셉션을 좀 제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 포털 센터에 한번 문의해봐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얘가 캐시가 있어서 컨트리뷰션으로 바뀌었으니까 워킹 트리에 보면 이렇게 딱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임포트 프로젝트. 좀 기다리면 피니시 하면 이제 드디어 서버용 개발 환경에 .m2라는 게 이제 생길 거거든요. 생겼고, 리포지토리가 이쪽에 이제 쌓이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압축해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 공유하면은 똑같은 개발 환경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는 DB 타입이 MySQL이 기본이라 이제 마리아DB를 설치할 거거든요. 이렇게 되고 있는 동안 또 이제 마리아DB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저희 다 LTS 버전 써야죠. 부트는 17이 디폴트 최소로 됐더라고요. 저희도 아마 17로 곧 가지 않을까. 여기에 11.45가 LTS 버전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MSA 말고 G 파일을 only debug 이건 뭔지 요 G 파일을 받겠습니다. 저는 이제 G 파일을 보통 설치 파일보다는 G 파일을 선호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죠. 압축하고 싶어서. 그럼 얘를 잠깐 보면 얘는 폴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반디집으로 압축 풀기. 얘를 지금 어디다 넣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톰킷 같은 게 여러 돼 있잖아요. 이 앱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버용 개발 환경 앱 밑에다가 저는 이번에는 여기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되나? 잘 풀리고 있나 보고, 앱에 마리아DB 폴더가 이제 2번 생길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2번 생겼네요. 잘못 풀었죠 제가. 그럼 이거를 잘라내기 해서 한 칸 위에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요것도 쉽습니다. 그냥 인스톨 DB를 더블 클릭하면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추가 정보 실행. 여러 마리아DB를 로컬에다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이제 my.ini 파일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어디에 생기냐면 데이터 쪽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얘도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복붙을 해주고 얘를 엽니다. 여기서 해줄 거는 보통 위아래에 놓을까 헷갈리는데, 보통은 아래 놓는 게 맞죠. 이번 원래 저 위에 놨는데 아래다 놓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복붙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안 싸놔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 리포지토리 가서 제가 지금 올해 거는 여기다 지금 쓸 거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도 써놓은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방금 제가 했던 것들을 여기다 다 정리해 놨거든요. 요게 필요합니다. 카피? 카피가 되나? 안 되나? 안 돼. 또 멈췄네요. 복붙 한번 해볼까요? 안 됐습니다. 카피드 됐고, 됐네요. 보통 요즘 포트 똑같은 기본 포트 쓰지 말라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100 단위로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저희는 로컬이니까 이 포트랑 요거는 제가 어디서 갖고 왔냐면 MSI 버전으로 설치하면 요것만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다 됐고 다시 빈으로 가서 이제 마리아DB도 켜줘야 되잖아요. 저는 요거는 서비스 하는 것보다 로컬이니까 그냥 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요거로 킬 생각입니다. 추가 옵션 보내기 한 번 더 여러 개의 마리아DB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두 개를 보내고 얘 이름을 아까 요 이름으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또 공유가 돼야 되니까 보통 이제 여기는 이클립스를 넣어놨잖아요. 근데 여기다가는 넣어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보통 이클립스를 많이 하니까 여기다 넣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기 추가 정보 실행하면 이제 로컬에서 마리아DB가 떠야 되는데 아직 안 떴네요. CMD 창 같은 게 하나 떠야 되는데 뭔가 좀 에러가 네, 드디어 뜨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느린가 봐요. 요거 닫으면 꺼지는 거죠. 잠깐 내려놓고 무슨 에러가 나올까요? 한개 에러? 뭐 이게 뭔가 에러가 있나 봐요. 에러가 있을 때는 뭐를 아직도 받고 있네요. 진행 중이라 그런가 봐요. 자르가 임포트가 안 됐나 봐요. 아닌가? 클래스 파일이 없다. 뭐 컴파일 중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느리네요. 얘가 소스랑 자바독도 다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 되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이제 마리아DB를 어디 갔어? 껐나? 이제 접속하려면 DB버가 또 필요하잖아요. DB버도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다운로드 가고 저 같은 경우는 zip 파일을 선호해서 zip 파일만 요것도 좋더라고요. 이런 것도 좋긴 한데 근데 요런 거는 그 압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 인스톨 하면 한 곳에다 모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요 압축이 안 돼서 저는 zip 파일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도 다운로드가 되면 얘는 툴이니까 저는 이쪽에다가 설치를 할 거거든요. 다운로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폴더 가서 얘는
그냥 dbeaver라고 돼 있어서 저는 이 폴더 이름이 들어가는 게 좀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반디집으로 압축 풀기해서 C 드라이브에 여기에다가 풀 겁니다. 서버 같은 거는 CI 쪽으로 가고 이런 툴 같은 거는 프레임 뎁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텔리제이도 그 G파일 버전이 있잖아요. 인텔리제이 요즘 많이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에다가 인텔리제이 G하고 또 이제 VS 코드도 G파일이 있더라고요.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 센터에서 그것도 같이 이클립스랑 인텔리제이 G랑 커뮤니티 버전 그리고 VS 코드도 같이 넣어 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다 풀렸고 얘도 좀 설정이 조금 필요한데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좀 수정할 거거든요. 뭘 수정할 거냐면 얘는 이제 맨 위에다 하겠습니다. 밑에 놓으니까 순서가 막 있어서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리드미에 보면 워크스페이스가 있잖아요. 이걸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얘도 사용자 쪽으로 가서 얘는 한 칸 위에다가 얘 실행하는 데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 위에 여기다가 드라이버랑 이런 SQL 같은 거 저장하면 이쪽에 남게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얘도 EXE를 요거죠. 추가 옵션에 보내기, 바로가기 만들기, 추가 옵션 보내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해서 얘는 앞에가 좀 아까랑은 좀 틀리죠. 이렇게 해서 바로가기를 해놓고 얘도 공유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이걸 더블 클릭하면 요 dbeaver 쪽에 이쪽에 이렇게 뭐가 생겨요. 얘는 계속 켜지고 있겠죠. 그리고 db 정보는 어디서 보시냐면 이제 요 프로젝트의 맨 처음에는 요 폼.xml을 봐야겠죠. 얘가 처음이니까 여기에 보면 스프링은 5.3.27을 쓰고 표준 프레임워크는 4.2.0. 요거는 좀 잘못됐네요. 요것도 컨트리뷰션 대상이겠죠. 얘가 4.3.0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저는 이거브 프롭스의 글로벌 프로퍼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db 타입이 뭔지 그리고 얘는 다른 것보다는 그냥 시큐리티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ySQL이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로컬에 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 유저는 컴 유저, 패스워드는 컴 01이죠. 중요한 거는 저번에 신버전 발표에서도 이제 신용호 이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크립토를 꼭 바꿔야 됩니다. 이거브 프레임이 키거든요. 요거를 꼭 다른 걸로 바꾸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스크립트에 보면 우선 DDL이 먼저 있어야죠. 요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초기 데이터죠. 코멘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데이터 요거를 다 해줘야 되고 저는 여기다 스크립트 2라고 만들어서 업무도 이제 SQL이 공유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CRUD, Select, Insert, Update, Delete를 테이블별로 이렇게 형상 관리를 합니다. 그게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요 밑에 요 스크립트 2라고 해서 저희도 여기 Select SQL이 없잖아요. 그런 게 여기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디펜더는 안 하는 게 좋죠. 검사하지 마. 이제 마리아DB니까. 그리고 샘플 데이터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얘는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테스트 커넥션 하면 얘가 이제 드라이버 다운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이쪽에 다운이 되고, 네, 여기 생겼죠, 데이터가. 근데 왜 테스트 커넥션이 안 됐죠? 이게 여기 아까 제가 켰는데 스타트가 안 됐나 봐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걸로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러면 얘가 뭐가 그게 돼 있나 봐요. 제가 여기 작년에 마리아DB를 서비스로 설치한 MSI로 해서 서비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끄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를 수동으로 바꾸고 끄겠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어떤 버전을 제가 설치했을까요? 11.43 좀 차이가 있네요. 이번에 띄우면 작년에는 서비스 버전을 썼지만 이번에는 집 버전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접속이 됐고요. 얘는 DBA 권한입니다. 나는 쉐어 안 하겠습니다. 해주는 게 잘 쓰고 있으면 해주는 게 좋은데, 저 폐쇄망에서 하다 보니까 공공 SI다 보니까 저런 거는 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컴 데이터베이스에 저희는 캐릭터 셋은 UTF-8이고요. 이게 아마 MB4가 이모지? 실제 제가 쓰진 않지만 유저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com01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건데, 원래는 뭐 IP 넣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운영 서버들은 이제 방화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컴에 관련된 것에서 딜리트랑 SQL 인젝션 공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렇게만,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이제 크리에이트 이런 건 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세이브 익스큐트로 만들고, 그러면 이제 초기 데이터를 띄우려면 이제 로컬호스트에 이제 루트로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선 DDL 붙여놓고 요거 SQL 스크립트 실행 yes 하면 이제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공백 보이는 게 좋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서 편집기에 행번호 표시, 공백 문자 표시, 그리고 이제 탭보다는 공백으로 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그러면 테이블이 생성됐겠죠? 안 보이는 거는 새로 고침.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또 그게 있는데, 저도 몰랐어요. 다른 분이 알려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찾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다 넣으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서 필터를 요거였나? 요 밑에 거 하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테이블만 이렇게 나옵니다. 좋죠. 요거 꿀팁. 네. 저도 몰라서 막 한참 헤맸었는데 다른 개발자분이 알려주셨어요. 코멘트도 이제 달고요. 현재는 코멘트가 없죠. 저기 실행이 다 되면 코멘트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도 새로 고침하면 코멘트가 있어야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초기 데이터를 넣어야겠죠. 초기 데이터는 이제 DBA 말고 실제 업무로 한번 업무 계정을 한번 해볼게요. com01 테스트. 실제 개발자분들이 요것도 뭐 이제 오브젝트랑 뭐 이렇게 나눠줘야겠죠. 여기 아니고 SQL을 또 하나 새로 띄워서 컴에
인서트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누르면 초기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제가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준비가 거의 다 돼가네요. 근데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다 돼가네요. 나눠서 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근데 지금은 연습입니다. 다 됐고 이걸 이제 딱 지우고 테이블을 여기서도 이렇게 있는데 요걸로 요것도 SQL 생성에 셀렉트가 있더라고요. 카피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잘 되는지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요게 다 잘 됐네요. 근데 요 X 표시가 난 게 뭔가 파일 변경된 게 있나 확인하고, 제가 바꾼 건 없잖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또 그 서버가 필요하잖아요. 이거 띄우려면 수동 테스트 우선은 해야 되니까. 근데 아쉽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톰캣이 이거브 CI에 이쪽에 들어 있었는데 이제 빠졌어요. 그래서 톰캣도 필요합니다. 다시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공공이다 보니까 좀 버전이 낮죠. zip 파일로 바뀌었습니다. 톰캣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얘도 다운로드 가서 마우스 오른쪽 반디집으로 압축 풀기. 얘는 CI 쪽으로 가야겠죠. CI에 앱으로 돼야 되고, 지금 잠깐 잠깐 중단하고 다시 갔다 왔습니다. 잠깐만, 제가 갔다 오는 바람에 기억이 안 나는데 압축 풀었죠. 앱에 가보면 얘도 이제 위치를 한번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잘라내기 한 칸 위에 가서 붙여넣기. 그러면 얘가 이제 톰캣 홈이고,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파치에 톰캣 9.0이죠. 넥스트 브라우즈 가서 앱에 톰캣 선택을 해주고, 저희는 1.8로 돼야 되잖아요. 요 오픈JDK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렉토리 얘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빈에 들어있겠죠. 빈에 같이 넣어주셨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눅스 버전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고 얘를 1.8로 하고, 처음에는 저는 보통 이제 디폴트로 하나 만들어 놓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버추얼 박스는 이제 스냅샷도 할 수 있고, 제가 뭐 잘못 테스트하다가 잘못되면 이제 원복이 가능해서 쓰는데, 이게 녹화도 하고 버추얼 박스도 해서 그런가 좀 많이 느리네요. 우선은 디폴트로 피니시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프로젝트 이름을 복사해서 뉴에 서버 이제 두 번째에다가 이제 실제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개, 톰캣을 여러 개 보통 하잖아요. 관리자 페이지, 사용자 페이지. 그래서 저도 공통 컴포넌트도 이제 관리자 페이지 공통 컴포넌트, 사용자 페이지 공통 컴포넌트 이렇게 보통 나누거든요. 공공에서는 관리자는 이제 방화벽에서 아예 막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관리자 페이지는 좀
디자인 안 했으면 좋겠어요. 퍼블리싱 그냥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해준 디자인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 화면을 다 바꾸니까 그것도 좀 일이더라고요. 실제 관리자 페이지는 10명 미만이 쓰잖아요, 보통. 얘가 또 이제 타임아웃이 좀 뜨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는 타임아웃 시간만 좀 바꿔줍니다. 타임아웃을 뒤에를 45초가 아니고 0 하나 넣어서 45초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톰캣을 동시에 여러 개 띄우고 싶으면 저 같은 경우는 뭐 1, 여기를 1, 두 번째 거는 여기가 2, 3, 4, 5, 6 그러면 되겠죠. 네. 저는 우선 한 개만 할 거니까 타임아웃 시간만 바꾸겠습니다.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또 확인해야 될 거는 컨텍스트 패스죠. 요걸로 접속을 해야 됩니다. 로컬호스트 8080에 저걸로 저는 디버그를 좋아해서 디버그로 실행을 하고 톰캣이 뭔가 이상하다 하면 클린 요것도 하시면 되고 얘도 뭔가 프로젝트가 이상하다 그럴 때는 메이븐에 요거 하면 클린 프로젝트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잘 올라가나 봐야 되잖아요, 콘솔을.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은 실제 PR은 안 하고 딱 로컬에서 뜨는 것까지만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1시간이 지금 아직 51분이네요. 아직 10분이 남았으니까 되겠죠? 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퍼블리싱을 못하고 있나 봐요. 아파치 다운로드에 제로니모 이클립스 업데이트 이런 게 있네요. 서버 관련된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리고 또 잠깐 3.4로 빠져서 이제 시작되고 있으니까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에 또 이제 저도 이제 문의를 할 건데 이제 권한이 좀 이렇게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권한이 그룹 아니고 권한 그룹 관리인가요? 사용자한테 네, 이렇게 사용자한테 권한을 줘야 되는데 이제 현재는 이게 하나만 주더라고요. 근데 스프링 시큐리티도 이제 URL 하나에 여러 권한을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좀 되는지 확인이 좀 필요하고 요것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제 업무 하다 보면 한 명이서 여러 권한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이제 하나만 돼 있으니까 요 셀렉트 박스가 체크 박스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요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 권한별로 이렇게 사용할 URL들을 똑같은 URL이 들어와도 이제 권한을 2개 갖고 있으면 거기에 있는 걸로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엄청 오래 걸리네요. 계속 기다려야 되나요? 고민되네요. 이걸 캔슬을 누르고 싶은데 눌러보겠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눌러도 안 되니까 이럴 때는 껐다 키겠습니다. 퍼블리싱도 취소 안 되니까 안 될 때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망가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제야 뭐가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이미 껐어요. 허용. 요거 되면서 됐나봐요.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 빨리 켜졌으면 좋겠네요. 허용. 여기 저희가 그 오픈JDK 1.8을 추가해서 저게 또 뜨는 것 같아요. 디자이너들 분들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렇게 그리는 거 보면 저희 개발자들은 요 텍스트잖아요. 코딩을 하는 거니까 저희는 텍스트로 하고 디자이너들은 그림으로 하고 서로 할 수 있는 게 틀리니까 같이 협업해서 원래 셀레늄 단위 테스트 하는 게 이제 주인데 그거는 요거 하고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안 되고 아니 내일이나 내일 뭐 저녁 늦게나 아니면 다음 주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아직 기다려야겠네요. 또 그래 메뉴 그래 보니까 권한하니까 메뉴도 또 생각이 나는데 이제 메뉴도 권한별로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이제 현재는 메뉴를 엑셀로 일괄로 이제 등록하는 게 기능이 있는데 얘가 기존에 있던 권한을 싹 딜리트하고 이렇게 메뉴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기능이 좀 이렇게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권한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이제 FK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로는 안 되고 FK가 걸려 있어서 메뉴를 딜리트 하면은 그 권한도 같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걔는 좀 FK를 풀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권한을 읽어서 다시 뭐 넣어준다거나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메뉴는 자주 바뀌어가지고 엑셀 업로드를 자주 하는데 망가진 건 아니겠죠. 너무 안 뜨네요. 작업 관리자를 드디어 떴습니다. 성능을 한번 볼까요? CPU가 아이고 거의 100%네요. 이래서 느렸구나. 아이고 메모리도 제가 너무 작게 잡았나봐요. 8 요거는 제가 한번 버추얼 박스라서 한번 더 해봐야겠습니다. 좀 더 올려야겠네요. 메모리는 28에 16기가로 올리고 CPU도 좀 이렇게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해보고 이제 로컬에서 수동 테스트 할 수 있게 뜨는 것만 보고 이제 마무리 하시죠. 얘도 또 기다려야겠네요. 스프링 부트 랭귀지 서버는 왜 하는 걸까요? CPU가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버그로, 그래야지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픈JDK 1.8에 그걸로 스타트를 했고요. 또 이거 뜨는 거 보니까 이제 개발 서버, 로컬 서버, 개발 서버, 검증 서버는 에러 레벨이 디버그여도 되는데, 이제 운영은 다 이제 에러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뜨고 있고, 그리고 저희 이거 뜨는 동안 저희 스프링 설정 파일이 다 XML이잖아요. 이런 것들. 요 DTD가 오프라인에서는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 자바 설정으로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에러가 났네요. 무슨 에러죠? 이런 에러는 못 봤었는데. 목에 뭐가 무슨 에러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했을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우선은 하기 전에 서버 안 켜졌죠? 새로 고침하고 메이븐의 업데이트 프로젝트에서 요 클린 프로젝트를 하고요. 제가 봐서는 이상이 문제가 없는, 이 소스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요런 것들도 제가 거의 작년에 없앴는데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게 있죠. 여기도 다 없어져야겠죠. 요것도 이제 클린하는 동안 또 하나 말씀드리면, 시큐어 코딩도 해야 되잖아요. 개발 환경에 저희 진단 툴이 없어서 우선은 PMD로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코드 인스펙션에 요거 전자정보 표준 요거를 받아서 얘는 이제 소스 같은 거니까 이거를 복사해서 용량이 그렇게 안 커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풀고, 그럼 여기에 두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영문판, 한글판. 이게 빌딩 되고 있으니까 여기 가서, 저는 PMD로 보통 시큐어 코딩을 하거든요. 여기 룰에 가서 상용 툴로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감리분들은 그걸로 하니까, 기관이나. 저희는 없으면은 요 이클립스의 프라블럼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PMD,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소나큐브. 소나큐브는 좀 세팅하는 게 어려워서 이렇게 다 제거하고, 전부 다 지키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가능은 한데, 그래서 우선은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한 요 45개만 할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인풋 바이 카피 하시고, 이렇게 넣으시면 리빌드 할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우선은 다 시켜야 됩니다. 체크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체크를 하셔야지 45개가 되고, 이때는 리빌드 예스. 또 요거를 좀 보면, 아이고, 메모리가 많이 쓰고 CPU도 많이 쓰네요. 메모리를 늘리면 다음에는 좀 더 빨리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배씩 올려야죠. 스케일 아웃이 아니고 스케일 업이죠. 비용이 발생하는. 그러면 이거 한 김에
요것도 됐고, 그러면 얘도 클린도 한번 하고, 클린이 되겠죠. 그럼 되는 동안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PMD를, 요거는 저는 계층형을 좋아해서 공통 소스만, 아니, 요것만 해볼까.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PMD에 체크 코드 하면 얘가 이제 진단을 해주거든요. 키사에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제거를 저희가 꼭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시큐어 코딩 두 가지를 해가지고 느린 것 같네요. 둘 다 막 피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장비가 좋아야 됩니다. 저도 이제 개인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 좋은 사양의 거를 하고 싶은데 이러면 시간이 길어지죠. 네, 투자를 하는 게 서로 좋겠죠. 우선은 넘어갔고, 그럼 PMD 먼저 우선은 또 3.4로 빠졌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나봐요. 안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안 쓸 거니까 좀 닫아주고, 그러면 걸릴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우선 PMD는 잠깐 멈출까요? 아니, 그럼 전체를 한번 해보죠. PMD의 체크 코드 돌려놓고, 서버도 요 밑에 것도 하고, 디버그로 실행 두 가지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힘들어 할까요? 두 개를 다 좀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는 로컬에서 잘 떴으면 좋겠는데, 또 얘도 메이븐 클린 패키지도 해야 되고, 디펜던시 고 오프라인 요것도 이제 해야 되는데, 클린 패키지는 빌드하는 거고, 디펜던시 고 오프라인은 이제 보통 00SI는 폐쇄망에서 보통 하잖아요. 오프라인 인터넷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자르들을 다 로컬에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도 좀 필요합니다. 리브 코드도 하고, 네. 톰캣도 스타트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시켜서, 여기 보면 프로파일은 이제 MySQL 시큐리티 그 글로벌 점 프로퍼티에 있는 걸로 저렇게 설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떴으면 좋겠네요. 리뷰 코드도 거의 다 돼가고, 그리고 이제 뜨는 동안 또 제가 작년에 이제 DAU 단위 테스트 한 게 있는데, 그게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좀 할 예정입니다. 잘 되는 것 같네요. 스프링 시큐리티 설정도 다 떴고, 네, 다 뜬 것 같습니다. 네, 잘 됐네요. 모를 때는 클린이 최고입니다. 그럼 우선 떴는데 요거를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어디가 뭐 잘못됐는지 다 나와요. 그럼 얘부터 보면 얘는 이제 클로즈를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 디테일 하면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요거 보고서 고쳐주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 트라이 그 리소스 그런 걸로 하면 되고, 이것도
오타죠. 필요 없잖아요. 예, 이런 것들 다 잡아주거든요.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로그를 찍으면 괜찮습니다. 이런 거. 아니면 여기 자체 얘도 주석을 하던가. 그래서 PMD가 엄청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요거 좀 안 이게 이쪽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PMD 걸린 게 안 좋잖아요. 보기 검사하고 클리어 하면은 이제 요것도 눈에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3.5로 빠져서 제너럴의 에디터의 텍스트 에디터에서 저는 요게 좀 필요해요. 여기 공백 이렇게 좀 요거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컬에서 8080 좀 떴고, 컨텍스트 패스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요거에 모듈에 에디트 복사해서 넣으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셀레늄 단위 테스트를 하는 거는 이렇게 붙여놓고 엔터 치는 거를 이렇게 할 거고, 아이디에다 유저 공통1리 넣고 로그인 버튼, 로그인을 해야 테스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왼쪽에서 협업에 180번의 게시판 관리를 클릭을 할 거고, 여기서 등록 버튼을 누르고 이제 여기다 입력 값을 넣고 입력 버튼을 누르겠죠. 이런 거를 다 해서 되면은 여기에 게시판이 하나 등록이 되게 하는 게 다음에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처음이라 오랜만에 작년에 하고 올해 처음이거든요. 한 뭐 4개월, 6개월 만에 하는 거니까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